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3,000선에서 이제 좀 등락을 반복하다가 3,100선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이 좀 숨죽인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종목까지 오늘도 제대로 잡아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순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정말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저희 방송 나와주시면서 정말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닝 시즌 또 앞두고 FOMC 회의 앞두고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빠졌어요. 그런데 지수가 빠지는 거랑 상관없이 강한 개별한 좀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인 하루였는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계속 이제 박스권으로 한 며칠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가는 것들은 가고 안 가는 것들은 또 안 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네. 그래도 그동안 여태까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오후장에서 밀리니까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폭락은 아닌데 좀 애매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네. 3월 30일까지 계속 발표가 나올 거고 지금 2월 달 들어가서도 계속 발표가 나올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 근데 굵직굵직한 내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뭐 LG전자 얼마 전에 했고 그다음에 LG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이제 실적 발표들을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 하다 보니까 그쪽 2차 전지라든지 IT의 그 실적에 대해서 많이들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에서 과연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상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미 벌써 작년도서부터 해서 이미 다 예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이따가도 종목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라든지 실적들이 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발표를 해서 좋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뉴스에 대해서 관심만 있었다면 이쪽에 있는 실적들이 좋아질 거다 등등등등의 얘기들이 계속 나와줬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뒤늦게 해서 이제 좋다라고 이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뒷북을 친다라고 그러죠.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기대감이 먼저 밑에서 사서 원래 주가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6개월 선행한다라고 그러죠. 물론 주식이 꼭 6개월 선행한 것은 아니지만 네. 최소한 3개월 앞서서 이렇게 실적이 좋을 걸 생각해서 3개월 전에 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실적 발표를 해서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서 지금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4분기 실적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올해 1분기 지금서부터 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를 생각을 하고 2분기까지도 그래서 3개월, 6개월에 실적들이 좋아질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보다 앞으로 다음 분기, 이번 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까지 다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면 그러면 거기다 배팅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좋았는데 과연 또 그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이 다 그럴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사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 2월 달까지 계속 실적 발표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가 이렇게 길어지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시장이 조금 뭔가의 반응이 있어요. 무슨 반응이냐면 일단은 그게 발표가 된 다음에 좀 빠지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오고 나서 좀 시큰둥해요. 그래 뭐 또 나오는구나. 시장은 뭐 나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게 좀 면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돼서 막 급등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몇몇 종목들은 그걸 반영해서 움직이지만 대부분의 시장 그냥 흐름들은 원래 시큰둥하거나 좀 더 빠지는 게 일반적이면서 빠졌다가 예를 들어 한 보름 정도, 15일 정도 빠졌다가 팍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동안에서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빠졌다라는 걸 까먹게 돼요.
왜냐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2주, 3주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올라갔다 생각하니까 뭐 실적 발표 이후에서 잠깐 눌림목 주고 올라갔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내일 시장이 지금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내일 시장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종목들의 흐름들은 나쁘진 않았거든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나스닥 선물도 지금 뭐 그렇게 폭락세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이 비정상도 아닙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딱 그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하필이면 이 모양의 실적 발표들이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인데 뭐가 불안하냐면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뭐 삼성전기가 뭐 LG화학이 됐든 이미 어느 정도 나왔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내일 삼성전자, 파운드리 때문에 예상 실적이 좋게 나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알아서는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실적이 나쁘다라고 알았으면 아마 내일 시장을 아마 급등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실적을 우리가 좋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마찬가지 또 실적들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철강주,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 SDI, 네이버라든지 이런 게 실적 발표들이 지금 쭉 나와주게 되는데 내일 이 실적 발표들이 나왔을 때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안 좋아. 아주 그냥 너무 안 좋아서 시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일 시장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실적을 다 좋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다 폭등하기를 혹은 올라가기를 지금 다들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어쨌든 간에 한번 두드러 맞을 거 우리가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내일 시장이 좀 빠질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투로 따지게 되면 가드를 올리고 맞을 거를 일단 생각하고 가는 건데 네. 맞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차트는 조금 빠져도 괜찮거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빠질 때 중요한 자리가 3080자리예요. 일단 3080자리가 지금 22선 지지인데요. 이 자리를 깨면 그때서는 우리가 가드를 두 개를 이렇게 올리고 맞으면 그래도 충격이 덜하죠. 근데 저 3080자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하나 가드를 내리게 되고 한쪽은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맞아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080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3000 지지 라인으로 아마 흔들릴 거고요. 이 라인을 깰 건지 안 깰 건지 고민을 하다 만약에 깨질 수 있지만 안 깨지고 움직이면 타격이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네. 3000 쪽으로 밀리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0%는 빠질 거고 좀 많이 빠진 애들이 15%는 빠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일 이후라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이어서 3080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수익 난 것들 있죠. 네. 걔네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수익 난 거면 상관없어요.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 실현하면 되니까. 근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마이너스 한 30%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점인 종목은 위험해져요. 어떻게 되면 3080이 깨지게 되면. 그래서 저는 내일이든 모레든 만약에 3080이 깨지게 되면 얼마 정도의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략은 시장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잠깐 3000 라인의 지지 라인을 보고 다시 종목을 싸게 사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그 전략에 맞춰서 종목들을 한 10%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전략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먹고 내일 현금화를 막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내일 우리가 두드러 맞을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드를 잘 올려서 잘 막으면 그러니까 3080을 지지를 하면 오히려 내일에서 올라가거나 모레에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튀어오르면서 종목들이 수익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 연휴 전까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3080 라인의 지지 라인을 두고 보고 거기에 지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코스피로 따지게 되면 21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면서 깨지면 약간 여러분들이 방어적인 자세로 현금화를 조금 하면서 혹시나 지수가 3000이 깨지지 않나 지지 라인 테스트까지 보고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 네. 내일 만약에 3080을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실적 발표도 막 나오는데 반응들이 잠깐 안 좋았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막 움직여주면서 종목들 하나둘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어제 오는 종목들 좀 빠졌죠. 그러면 그쪽 애들을 다시 잡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치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서 실적 발표도 나오는 것들이 일단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빨리 나올 것들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근데 이미 나쁜 건 없어요. 다 좋게 나올 건데 좋게 나오는 것들이 싹 다 나와서 이미 그게 끝나버려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한번 잠깐 흔들려도 지수 3080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양봉이 나온다. 그때는 강력하게 매수를 재접근을 해도 된다. 그래서 아마 매수 타이밍은 금요일 날이 아니면 빠르면 금요일이고 아마 다음 주가 될 건데 반대로 3080이 깨지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현금화 손절 타이밍을 아마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내일 봐야 되고요. 내일 제가 계속 아침마다 실전 매매 정수를 10시에서 11시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계속 리딩해 드리니까 서울경제 채널로 여러분 보면서 본방사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울상을 질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는 그 조정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사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당장 내일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가 나와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렸지만 개인들은 1조 677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과연 시장이 흔들릴 때 매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실지 시장에 따라 그대로 흔들리는 개인분들이 되실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는 차별화 장이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장 속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개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잘 갔던 종목들 중에서 자동차주, 전기전자를 제치고 수익률이 잘 나고 있는 섹터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부터 이슈까지 좀 챙겨보고요. 두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투톱이라고 꼽아보면 IT 혹은 자동차 이렇게 두 개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도 오늘 나왔습니다. 장중에 기아차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요. 기아차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작년 역대 최대 및 매출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뭐 실적에 대해서는 다들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기아차 관련된 종목들 오늘 그래서 좀 이런 이슈 받고 잘 움직인 모습이었거든요.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달릴지가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일단은 예상대로 실적 호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적 호조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싱숭생숭 그냥 맹숭맹숭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실적이 많이 나쁘게 나왔으면은 더 빠졌겠죠, 당연히. 근데 실적이 좋아도 거기에 반응을 아주 세게 할 수가 없는 게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훨씬 더 좋은 호재를 갖다 붙여야 오늘 뭐 초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들 맹했습니다. 그렇죠? 폭락하지는 않았는데 종목들이 그렇게 뭐 치열스럽게 올라가지 않고 살살살살 어떤 것들은 4%, 5% 빠지고 어떤 것들은 뭐 1, 2% 빠지고 이렇게 끝났던 것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들이 다들 예상했던 것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실적 발표는 이미 예상이 돼 있었던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기아차의 주가를 보더라도 네. 폭등을 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적 발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쏜 거예요. 여기서 먼저 미리 쏴버리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봇의 이슈도 있었었고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있었었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스권으로 가는 게 맞아요. 박스권으로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대형주들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저도 참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지금 굉장히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주식을 좀 많이를 매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들이 어제에서 2조 넘게, 그리고 외국인들도 2조 가까이, 오늘도 각각 많이 매도를 해놨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매도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거세지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서 개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잘 버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요즘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둔감해졌어요. 예전에서는 저렇게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당장 폭락했기 때문에 다들 겁을 많이 좀 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큰 자금으로 갖다가 땡겨 올려버리니까 뭐 어느 정도는 떨어져도 뭐 사실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뭐 무서워하거나 그러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일자별로 좀 봐야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쪽에서도 어제 2조 6천억에서 지금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은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들이 좋은 상황인데 열심히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쉽게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서는 한 번 정도는 잠깐 흔들릴 수가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면 기아차는 많이 떴죠. 이걸 여기서 들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매수 가격이 4만 원 이하가 아니라면 4만 원 이하면 뭐가 걱정입니까? 7만 원까지 내려오면 어때요?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만 원까지 내려올 것 같으면 대충 한 7만 1천 원 정도에서 잘라버리고 수익 실현하면 되죠. 어디에 샀다면? 4만 원에 샀다면. 근데 지금 이 취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왜 걱정하냐면 9만 원에 샀거나 9만 5천 원에 샀거나 아니면 8만 원에 샀거나 아니면 7만 원에 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수익들 많이 났다라 그러는데 7만 원에 샀던 분들이 지금 수익이 그래도 30%는 났는데 30%는 났는데 요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 남들은 뭐 50% 먹었니 100% 먹었니 150% 먹었니 뭐 그러는데 요거 떨어져 가지고 수익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앵커님이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물론 기아차 그쵸. 안 갖고 있지만. 네. 안 가지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남들은 지금 막 수익이 많이 났다라는 얘기가 뭐 여기저기 다 들립니다. 그렇죠.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뭐 네이버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팍스넷이라든지 네,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보면요. 토론방 이런 데 이렇게 보다 보면 심지어 요즘 유튜브도 많으니까 막 보다 보면 막 수익이 몇백 프로 났나니 뭐 몇 억을 벌었다니 물론 그게 이제 금액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많이들 수익 났던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인증을 하고 막 이런 지금 이제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계좌에서는 지금 그나마 다른 건 모르겠고 기아차 하나 그래도 잡았는데 30% 이제 수익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바닥에서 3만 원에 잡았다면 30%가 아니고 200%가 수익이 났을 텐데 그렇죠. 200% 수익 났으면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냥 200%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170%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선수들이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은 팔아요. 근데 네. 초보자들은요 무조건 팝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아니겠어요? 아유, 네네, 팔겠죠. 네, 앞자리 아니, 수가 바뀌니까. 그렇죠. 200% 수익이었는데 네. 170% 떨어지게 되면 30%가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아깝다 생각하게 되면 팝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30% 수익이 나게 됐을 때에서 15% 떨어지게 되면 절대 안 팔아요. 더 갈 거야. 네, 더 갈 거라고 억울해서. 생각해서. 네, 억울해서. 30% 그러니까 200%면 본인들도 다 만족하는 그 숫자란 그렇죠. 말이에요. 200% 네, 네. 수익이면. 그래서 200% 수익에서는 잘 팝니다. 뭐 절반 팔라 그러면 선수보다 더 잘 팔아요. 뭐 200% 정도 수익 나면 좀 조정받으면 한 30% 떨어지면 당연히 절반 팔아야지 하고 잘 파는데 이상하게 이제 30% 나거나 20% 나거나 사실 20% 30%도 많은 수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게 성이 안 쳐. 왜? 사노는 지금 땅을 이만큼 많이 불려놨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만큼 불려놓은 걸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30% 수익이 났다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정리를 못 하실 건데 저는 기아차든 뭐든 지금 얘네들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전망은 좋아요. 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뉴스 어제 그저께 보게 되면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자동차를 못 만들 정도로 지금 반도체 부족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애들이 차를 열심히 만들려고 그러는데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이 기업, 뭐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얘네들이 뭐 안 만들고 싶어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지금 풀로 가동시켜서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열심히 지금 풀로 가동해갖고 열심히 반도체를 뽑아내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부족하대요. 왜? 걔네들을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지금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어서인 것보다는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도 지금 앞으로 전망이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 한마디로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반도체 얘기가 좋아지겠지만 자동차 시장도 지금 전망 자체가 지금으로부터 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성장세로 이어지면서 좋아질 건데 네. 문제는 실적 발표가 내일 나온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단도직입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자꾸 얘기가 돌아가는데 단도직입 말씀드리면 왜냐면 기아차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가격에서는 절대로 안 삽니다.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망은 좋아요. 이거 100만 원 아니고 이거 10만 원, 15만 원, 12만 원 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들 아마 아침 방송 보시면 아시겠죠. 저는 스타일 자체가 떠 있는 종목을 보지 않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저는 떠 있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얘가 일로 쭉 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5만 원도 싫어요. 저는 한 3만 원까지 근데 안 돼요. 이게 3만 원 내려가면 지수가 1000 가까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적당한 타협점을 찾게 되면은 그래도 한 6만 5천 원 정도 6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밀리면 그때에서는 저는 요거를 매매로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려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시장도 조정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안 사면 돼요.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면 됩니다. 얘 말고도 얼마든지 자동차 업종들, 뭐 부품주들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샀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바람보다는 뭐 제 바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좋은 종목을 싸게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얘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옆으로 횡보하고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갈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이걸 팔아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좋은 종목을, 기아차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종목을 빠지면 싸게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쪽을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이제 만약에 제 스타일로 본다라 그러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들이 지금 자동차를 한 대를 짓게 되면 한 대를 만들게 되면 이전보다 저번에 MLCC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MLCC 양이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반도체도 들어가고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뭐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랑 그다음에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랑 얘네들은 뭐 몇백만 볼트, 뭐 10만 볼트 이렇게 쏘지를 않잖아요. 쏘면 아마 고장 날 걸요. 근데 자동차는 배터리잖아요. 몇만 볼트 이런 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열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강도가 굉장히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쪽에 진입장벽이 원래 높답니다. 근데 그쪽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이제 섹터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 네. 그쪽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순환하는 쪽으로 자동차주가 가면 그 다음에서 낙수 효과의 전망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장비, 특히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라서 뭐 시스템 반도체 이걸 말하는 이쪽도 맞긴 맞는데 차량용 반도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거의 뭐 MLCC부터 해서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애들이 수혜를 좀 받지 않나라고 일단은 보고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마찬가지 그쪽도 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조정받으면 그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 자동차주에 대해서 특히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에 좀 냉랭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기아차든 현대차든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보다는 아직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팁까지 드렸습니다. 기아차를 봤는데 현대차도 같은 의견이실 것 같긴 한데요. 현대차는 네,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다 보니까 현대차도 뭐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의원님. 똑같죠, 뭐. 그렇죠? 차트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왕 봤으니까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네, 자동차 자, 부품주들이요. 자동차 부품주. 자, 만도도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만도도 많이 올라왔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단도직입 말씀드린 현대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지금 꺾였죠. 기술적으로 볼 때에서는 차익 실현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돼요. 자, 근데 조정받을 때 왜 다시 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업종들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올 연말이나 내년에서는 12만 원, 15만 원 다시 이 고점으로 다시 갈 종목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만도 뭐 등등 종목들, 자동차 부품주들 다 좋습니다만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좋을 거라 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게 아니고 횡보 내지는 좀 빠져야 돼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딱 그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다가 이제 개인들이 이제 시큰둥하고 자 실적도 나왔는데 실적 좋게 나왔는데 왜 이래? 그렇죠? 왜 이래? 실적 좋게 나왔으면 난 급등할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이게 왜 그럴까요?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의 계좌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네. 거의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각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부터 80대까지 7배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다 보니까 7배. 그러니까 신규 계좌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주식을 올해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서라도 주식의 그 속성을 모르는 거죠. 아, 실적이 좋다 그러면 이게 급등하는 줄 알고 그거 기대하고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아마 주식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아마 지금 코웃음 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단위 실적 발표 이미 벌써 예상 다 했던 건데 이미 나오게 되면 이거 흔들리면은 이미 선반영돼서 떨어지는 건데라고 이미 아는 사람들은 주식을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서 그런 건데 사실 이런 얘기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떠 있는 것들은 공략할 게 아니고 뉴스에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받으면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조정받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팔자마자 바로 사지 마세요. 꼭 팔고 나서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니까 그 다음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팔고 나서 눈 감고 한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겁니다. 진짜로. 일주일 네. 지나잖아요. 쭉 빠져요. 그러면 사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열흘 기다리다 보면 이제 대충 저점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이죠.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신법 강의까지 막간을 이용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이미 시장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는 가지 않습니다. 오늘 뭐 대표적으로 LG그룹주 같은 경우 보면 LG생활건강이나 LG디스플레이가 호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실적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위원님.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가야 할 태도나 어떻게 또 대응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쇼크인지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 시즌 어떻게 보시나요? 어닝 쇼크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다들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건데 여러분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까? 어떻게 나오는데요? 몰라요,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파운드리 실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거라고 이미 벌써 동네방네 소문 다 내놨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부분 아니에요.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의 호재의 뉴스는요 누구만 알아야 되냐면 대주주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력도 있죠. 세력하고 대주주 딱 2명만 알고 있어야 돼요. 뭔가의 호재 뉴스 딱 2명만 알고 있어야 되고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그게 진짜 호재예요. 근데 요 2명 이후에서 제3자가 안다. 그럼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래요. 너만 알아. 그리고 또 옆에서 또 듣고 또 걔도 너만 알아 하고 또 듣고 또 너만 알아.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너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노출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게 뭐 새로운 얘기라고. 그래서 일단 내일 또 제가 또 중요하게 또 보고 있는 지표가 뭐냐면 이제 지표는 아니고 내일 삼성전자 주주 환원 정책 발표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내일 주가의 향방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리지 아닐지 봐야 되는데 좀 걱정은 돼요. 괜히 이거 발표해가지고 출렁거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벌써 파운드 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얘가 이제 출렁거리게 되면 관련된 지금 삼성전기사부터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내일 같이 흔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지금 또 이거 왜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왜 빠져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을 5년 하면 이해를 합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좋게 나오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면 실적이 애매모호해요. 좋은 거 같은데 애매모호해요. 근데 정말로 부합하면서 좋게,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전에 안 좋았었는데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다들 걱정했는데 진짜 좋게 나왔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요. 바닥에서. 또는 실적이 예를 들어서 좋게 나왔는데 좋은 것보다도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그 집안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을 받아왔는데 이번 달은 한 300 벌어온대라고 생각했는데 300이 아니고 한 1,000만 원 벌어왔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벌어왔죠.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서프라이즈, 말 그대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장난 아닌 뭐 그런 이제 실적들을 깜짝 그 서프라이즈 실적을 갑자기 이제 발표하게 되면 시장보다 예상치 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래서 실적을 너무 믿으면서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러니까 내일 실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이벤트라고 할게요. 실적 뭐 중요하다고. 실적에 대한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얘네들이 변동성을 줄까 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조금만 나와주고 이렇게 별로 없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지나가면 돼요. 왜냐면 굵직한 것들은 내일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나오죠. 거기다가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 SDI, 네이버 나오죠. 거기다가 주주 환원정책, 삼성전자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굵직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내일 정도만 좀 잘 버티면 뭐 그 다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아까도 건투 얘기했지만 네. 큰 거 한 대를 탁 맞았어요. 근데 큰 거 정말 센 거를 한 대 탁 맞았는데 그거를 잘 버텼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잽은 그거 뭐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에 나오는 거를 충격을 별걸로 아닌 걸로 잘 받아내서 우리가 잘 넘긴다 그러면 금요일은 좀 수월하게 잘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흔들리더라도 3080 굉장히 좀 자주 얘기하는데 22선 이 내일 뭔 얘기가 나오든 간에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빠지고 요거 안 깨지고 3080 잘 지지를 해서 오히려 내일 뭐 이제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막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다 플러스 나오고 다른 애들도 덩달아서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막 올라가면서 특히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애들 오늘 좀 조정받았으니까 내일 그쪽이 좀 힘 좀 내가지고 지수를 좀 위로 좀 움직여준다 그러면은 참 걱정이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에요. 그 이벤트에 좀 흔들까 봐.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도 장중에 자리 비지 마시고 이벤트들 나올 때에서 지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3080, 21선을 저거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내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닝 시즌에 이제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지켜줘야 될 선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내일장에서 한번 공부하시는 목적으로 자세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데이 이슈 마무리 짓고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장에서 오르고 내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도 여러 가지 뭐 다른 개별 이슈들이 있었지만 위원님 꼽아오신 오늘 장 움직인 업종 무엇일까요? 게임주하고 영상 콘텐츠하고 영화하고 드라마 관련주 좀 움직였습니다. 네. 보니까 그 게임주들이 움직였던 부분들,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오늘 아침에 9시부터 한 40분간 통화를 했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게임주들뿐만 아니라 엔터주의 흐름들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학령 해제 기대감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디즈니 플러스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넷플릭스하고 디즈니가 들어온다라 그러니까 관련된 그 서비스에 대한 국내 이제 그 통신 3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드라마라든지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그 제작 회사들이 있죠. 뭐 초록뱀이라든지 키스트라든지 IHQ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 회사들이 지금 이슈가 좀 돼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줘서 좀 순환 매도가 내일도 이어질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 때문에 어지럽게 움직이면 사이드 종목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호재가 한학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아모레지라든지 아모레 퍼시픽도 움직였는데요. 뭐 잠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죠. 자, 아모레지. 네. 아모레지, 그렇죠? 아모레지가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얘는 좀 많이 올라 좀 밀리는 것 같은데 뭐 이츠한불. 오늘 좀 올라갔다 오늘 시장 밀려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 이야기로 게임주하고 화장품하고 엔터주하고 이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강했다 아주 밀린 애들도 있고 사마 네트워크스처럼 강하게 이렇게 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종목을 계속 이렇게 차별화의 흐름으로 가는 것들은 강하게 가고 좀 밀리는 것 좀 밀리고 상승폭이 좀 달리하기는 하지만 이슈에 좀 반응은 하기는 합니다. 반응은 하긴 해서 막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쫓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종목이 정말 센 종목이 아니라고서는 대부분 올라갔다 밀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인맥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이다 말았고 네. 뭐 그랬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간 정상적인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실적 발표 때문에 실적 발표만 없었다면 아마도 계속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IT 부품주라든지 그게 잘 갔을 텐데. 그쪽이 네. 이제 정상적으로 갔을 텐데 실적 발표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그거에 따라서 뭐라고 하죠? 눈치 보기 좀 중이라서 사이드에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제 게임주나 엔터주나 이쪽의 흐름들은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언제 뭐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온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들도 또 하나 이슈가 있죠. 텐센트. 네. 텐센트 뭔지 아세요? 중국 기업이라고 아까 살짝 중국 네, 이야기를 기업이고 해주셨고 오늘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인 종목이 이제 펄어비스 같은 종목이 그렇죠. 그 이슈로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종목도 움직였고요. 네. 관련된 이제 게임즈 움직였는데 텐센트라고 이제 중국의 인터넷 회사인데 중국 최대의 게임 회사입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과거서부터 2008년도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을 막 인수해요, 얘네들이. 얘네들 그냥 사이즈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들이 그렇게 막 활발하거나 엄청나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게임은 마약과 같이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공익 광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제 비유를 잠깐 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게임도 우리나라에 크게 성장하는 육성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게임을 하게 되면은 별로 안 좋은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때 게임 업체들이 그때 그렇게 힘들었죠. 네. 그렇죠. 막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서 이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그래도 게임 기술들이 그래도 IT 기술이 좋으니까 막 그때 인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수하는 합병 이슈 때문에 그때 당시 게임주들이 중국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로 많이들 급등하는 경우도 있었고 투자한다는 얘기 많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텐센트가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에 이제 만만한 애들을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문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게임주들이 이번에 좀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것저것 지금 뭐 몇 가지가 맞물려서 그래서 한학령 해제 기대감 거기다가 뭐 텐센트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엔터주의 흐름들의 전반적인 속에서 오늘 정상적인 종목들 2차 전지, 전기차, 뭐 수소차라든지 IT 대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리 좀 그쪽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였던 업종 중에서 게임, 영상, 콘텐츠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 관련 이슈를 받는 게임주들 오늘 흐름이 좋았으니까 여러분들 체크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움직이는 업종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앞으로 좀 움직일 업종들, 뭐 당장 내일은 조금 시장이 조정이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해야 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내일 뭐 무조건 흔들린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굉장히 변동성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많다도 아니에요. 내일 변동성이 뭐 크게 나온다 그것도 아니고 이 실적 발표만 없었다면 시장 예측하기가 굉장히 편할 텐데 그 실적 발표 때문에 애매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일단 저도 내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3,080만 이탈되지 않으면 내일 반등 나올 종목들은 예상을 해보면 오늘 흔들렸었던 2차 전지 수소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일 실적 발표들이 막 나왔는데 지수가 빠지게 되면 한 번 더 출렁거리고 빠질 거예요. 그래서 3,080이 깨지면 지수가 3,000까지 밀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이 더 밀리겠죠.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서 시장이 밀리면은 2차 전지 전기차는 공략할 종목이 아니고 더 빠지면 더 싸게
한 1-20% 빠지면 더 싸게 공략해야 될 종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내일 밀리게 되면 자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왜냐면 삼성 SDI가 아직 꺾일 생각을 하진 않아요.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서 꺾일 생각이었다면 아마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았을 텐데 오늘도 장대음봉으로 아마 죽어 내려갔을 텐데 그런 흐름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도 내일에서는 그래도 깨기보다는 장중에 잠깐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고요. 또 LG화학도 마찬가지죠. 네. LG화학도 지금 위에서 지금 밀리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지금 내려오고는 있지만 아직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많이 던져내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내일 밀리더라도 다시 올리면서 100만 원 회복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일진머티리얼즈도 굉장히 오늘 강했습니다. 이것도 2차 전지 쪽인데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강한 걸 봐서는 내일 지수가 상투를 치고 밀린다 그랬으면 얘들이 벌써 다 급락을 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거 보니까 내일 지수가 흔드는 척을 해놓고 올리면서 전기차, 수소차 내지는 지금 제가 네이버도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보기 위해서 네이버도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것도 뭐 게임즈 플러스 뭐 자율주행 플러스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래서 뭐 인터넷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 네이버 포털인데 지금 정고점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지수가 쉽게 밀릴까라는 부분에 저는 아직은 버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요 정도 내일 지수가 3080이 밀리지 않으면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으로 2차 전지, 전기, 수소차, 자동차 부품 그리고 IT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베스트 스탁 시간의 종목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흐름 오늘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나홀로 오늘 효자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만 많이 좀 움직였었는데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 오늘 호재가 있었죠. 풍력에 대한 오늘 그 5천 톤인가요? 그거에 대한 지금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그 특수강 그래서 앞으로의 그 해상 풍력의 발전 기용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린 뉴딜 관련주로 해서 이제 풍력주이 상당히 우리나라 내에서는 좀 약했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이런 거를 그 전문 파트너스 업체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발전기로 사용하는 제품의 이제 특수강 소재를 수주 5천 톤을 수주한 건. 그래서 요게 그 대만 창팡 지역 쪽에 이제 공급될 예정이라고 저는 뉴스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기사는 봤고 TV에 막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건 못 봤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TV 방송에 뭐 크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크게 나올 건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게 한 번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이런 수주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만 쪽에 지금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저탄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옥죄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만이 됐든 동남아시아가 됐든 뭐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든 일본이 됐든 이제 이런 이제 그 풍력이 됐든 뭐 그린 뉴딜로 해가지고 뭐 태양광이 됐든 이거를 자기네들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아베스틸에서 이런 이제 수주가 올해 과연 요거 하나만 나올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주를 본다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홀로 잘 갔던 세아베스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오늘 이야기해 주실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여러분들 베스트 스탁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내일 만에 움직이게 되면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그 세아베스틸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쭉 빠졌다가 들어올리는 차트들의 흐름들이 최근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좋았어요. 그래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도 뭐 바닥에서
제가 이제 바닥에 있을 때서부터 이제 주목했었던 종목인데 올리고 조정받고 올리고 가듯이 지금 코스모학도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안 깨지고 계속 위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쪽도 깨지기보다는 다시 위로 올릴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도 봤었던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MLCC 쪽에 이제 섹터인 종목은 사마콘데스라는 것도 있고 RF셈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거기다가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그 MLCC도 전기차 섹터로 해가지고 MLCC 관련주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리고 에코프로, LNF,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쪽에 있는 2차 전지도 죽는 게 아니다 보면 그러면 뻔하죠. 뭐 얘도 안 죽겠죠. 그리고 얘는 올라간 게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보다는 적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여기를 고점을 다 넘어갔어요. LNF도 마찬가지고 자 한번 보죠. 뭐 한번 LNF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2차 전지 쪽에서 순환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코스마 쪽에서는 순환매가 나올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오늘 막판 좀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국내 유일 이산화 티타늄 및 황산 코발트를 이제 제조를 하는 합성수지 뭐 그러니까 그런 뭐 합성수지도 하고 고무도 하고 제지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섬유도 하는데 그건 다 몰라도 되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양극화 물질 설비라든지 건축물 증설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발트. 그래서 코발트에 대한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기초 소재인 황산 코발트를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발트 가격이 기사 내용을 지금 찾아보면 기사 내용 뭐라고 나오면 코발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 나옵니다. 실제로 그 코발트 선물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게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확 급등을 하는데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차트가 완전 바닥에 있어서 이제 살짝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코발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서도 코스모화학은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산 코발트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면 스프레드 마진에 대해서 얘가 실적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코스모학은 현재 보이고 있는 코발트 선물 가격을 비추었을 때 코발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예요. 아마 계속 상승할 거고 이미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는 이제 차트를 그러니까 먼저 기사를 보고 차트를 봤지만 둘 다 지금 가격이 상승할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흔들 때마다 모아가야 됩니다. 흔들 때마다 모아가야 되고 이거는 다시 전고점 돌파를 나오면서 15,000원 이상 17,000원 정도 이렇게 쭉 돌파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쪽 종목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빠졌다가 들어올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쭉 빠졌다 들어올리는 패턴들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에서는 이렇게 차트를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보셔야 되고 쭉 보면은 이렇게 빠질 때서는 정말 안 가요. 근데 한번 돌리고 나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흐름들. 그래서 이 코스모학을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 정말 싸게 공략하면 더 싸게 공략할 수도 있지만 지금 LNF 아까도 보여드렸죠. LNF 이미 전고점까지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도 이 정도 갔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러니까 지금 코스모학의 위치가 이쯤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학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다 표시를 해보면 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모학이. 그러니까 에코프로 여기 모양하고 정말 똑같이 생겼죠. 지금 딱 보세요 한번. 이 모양에서 어떻게 갔는지. 여기서 꺾고 튀었죠. 코스모학도 길게 보면 딱 그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이제 꺾고 원래는 여기서 튀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튀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이유가 이제 코발트의 사용량을 줄이고 전고체 배터리로 간다, 뭐 니켈, 뭐 전지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유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 배터리 연구가 2018년도도 되고 지금도 되어 있는데 그게 상용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업계의 과학자가 그러는데 그 정도의 기술은 인간이 여기 벽에서 저쪽 벽으로 통과하는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뿅 하고 저쪽으로 순간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게
향후 5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이 말은 좋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코발트 가격이 비싸다 이거죠. 점점 비싸지니까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때 빠질 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코발트를 과연 사용량을 없앨까? 아니 못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 12월 16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1조 4조 정도, 그러니까 1.4조, 1조 4천억 정도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도 마찬가지 그 합작사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12월 10일 날 있었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서 막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양극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제 1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